네, 저희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우선 기본적인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작년 12월부터 6개월간 그 코이카랑 대사협에서 함께하는 그 청년 중기봉사단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집트 팀의 에너지조 조원들입니다. 우선 저는 이제 손지수라고 하고요. 저희 이번 청년 중기봉사단은 이제 5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코이카에서 처음 실행하는 온라인 해외 봉사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줌을 통해서 이제 사정이 있어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이전에 보내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에너지조 그 아인샴스 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식 서비스만 전공하는 게 너무 주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색다른 이제 활동을 좀 기획하고자 해서 저희 지금 리와인드 김은정 대표님 이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리와인드 김은정 대표님 한번 그 리와인드랑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집트 학생들이 뜨는 건 줄 알았었어요. 네, 시차 때문에 조금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아, 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리와인드는 그 일상 속에서 사용하게 되는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생산한 제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다시 수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소셜 벤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제품들을 IM 그리너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많은 카페나 아니면 호텔 기업들에게 현재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주 네. 리마인드에서 자연 소재 업사이클을 통해 제작하는 친환경 제품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우선 개념적으로 보면 친환경이라는 것의 기준을 다른 부분보다는 생분해가 가능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제품들은 자연 소재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업사이클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히 저희 제품 보여드리면 저희 이제 카페에서 요렇게 해야 되나요? 요렇게 물방울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런 투명 컵이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PLA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일회용 컵이고요. 이거는 플라스틱처럼 보이긴 하지만 거의 플라스틱과 물성이 비슷하고 옥수수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대나무 종이로 만든 컵들이 있거든요. 대나무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종이컵들이 천연 펄프, 즉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대나무는 사실 나무라고 하지만 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계속 자라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천연 펄프는 대나무로 대체한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 이제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들 저희 배달시킬 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밀집으로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을 사용한 거는 이런 밀집 소재는 폐기물을 사용한 거예요. 이제 수확하고 남은 밀집을 활용한 거고 대나무 같은 경우나 이제 옥수수 같은 거는 나무에 비해서 빠르게 자라고 다시 재생 가능한 자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네. 제 세 번째 질문으로 이제 자연 친화적 착한 소비를 위한 활동의 추천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소비라는 것들이 어떤 비용을 지급하고 어떤 물건을 사서 이게 사서 없애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소비가 착하게 어떤 물건을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개인이 어떤 소비 활동을 좀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게 된다면 사실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사지 않고 중고 거래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가장 이제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당근마켓도 자연 친화적인 활동일까요? 네네네. 당근마켓이 굉장히 환경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거 외에 이제 뭐 그린카 관련된 네, 이제 그러니까 공유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 옷을 쉐어한다거나, 그리고 뭐 기부를 해가지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약간 취지가 비슷하다 보니까 좀,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 환경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책을 혹시 제안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일회용품을 줄이는 취지에서 시작된 회사는 아니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써야 된다는 그 좋은 전제 조건 아래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대체안을 마련해 두자라는 게 이제 저희 취지였긴 했는데, 질문 주신 대로 만약에 사용을 줄일 대안을 고민해 본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은 다회용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회용으로 바꾸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잖아요. 개인이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초반에 다회용을 사용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 그런 것도 감수해야 하겠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 서비스라던가 뭐 그런 재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이 아니라 이미 사용한 제품들을 뭐 거래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다양한 환경 오염이 존재하고 현재 많은 환경 오염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시급함과는 별개로 가장 심각한 수준의 환경 오염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냥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작은 일들이 계속 파생돼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한 가지가 중요하다고는 사실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향이 다양하게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하나 실천해서 하면 좋을 것들은 그런 어떤 식물성 식단으로 바꿔야 하는 점들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특히 가축 산업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산림들이 파괴되고 뭐 수자원들이 고갈되고 하는 문제들 그래서 뭐 우리가 잠깐 취할 수 있는 뭐 점심에 소고기 구워 먹고 하는 것들보다는 좀 더 채식으로 바꾼다면 텀블러를 쓰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환경에 영향력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문화라던가 소비 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현재 실제로 이렇게 비건을 실천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비건 한 6개월 정도 엄청 강력하게 실천하다가 요즘은 조금씩 먹고 있긴 하거든요.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비건을 하려면 영양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너무 이제 가치에 치중해가지고 실천했다가는 몸에 약간 안 우리가 알 맞을 수 수도 있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강력하게 뭐 한 사람의 강력한 활동가보다는 여러 사람이 조금씩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한 문화가 확대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할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도 배달 음식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보다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물건 등 삶의 여러 방면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상황 속에서 환경을 위할 수 있는 좀 새롭게 나타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새롭게 나타나는 문화들이 사실은 다 전부 점점 간편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개인의 위생을 위하는 방법을 만들어지다 보니까 간편한 거는 뭐 앱으로 주문해서 커피를 배달받고 하는 것들이 간편하고, 또 개인 위생을 위해서 뭐든 소분 포장해가지고 뭐 개인이 혼자 먹고 바로 버리고 먹고 버리고 하는 방법들이 사실 새로운 방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중에서 친환경적인 거는 거의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차라리 과거로 되돌아가는 방법이 좀 더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보다 친환경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랑은 오히려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뭐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고 하는 정말 옛날 방식이 환경적인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굉장히 환경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또 미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또 나쁜 면으로는 사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거든요. 증가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나빠졌지만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인식하게 된 계기로서는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오직 한 가지만 본다면. 정말 코로나가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정말 환경에도 큰 그런 문제를 끼친 것 같아요. 실제로도 진짜 배달 음식을 정말 많이 시켜 먹게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래가지고 확실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이 환경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저도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때가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부터 굉장히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세뇌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인식이 있었고, 뭐 고등학교도 본의 아니게 그런 교육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임에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습관으로 생기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사실 교육도 중요하고, 뭐, 예술적인 어떤 임팩트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책을 통해서 접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 편의 뭐 넷플릭스 다큐 한 편으로도 사실은 많은 생각들이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큐를 찾아보는 거, 그래서 실제로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영상으로 살펴보는 것, 유튜브로도 충분한 거고, 그렇게 어떤 임팩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어떤 임팩트. 사실 또 하나 보고 싶은데 환경 관련 분야에서 일한다는 게 사실 되게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희 지수도 결국 환경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거고 리와인드 대표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고 근데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도 왜 이런 종류의 회사를 창업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환경을 위해 일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이제 이 회사를 차리기 전까지는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글씨로 작품 활동을 하고 뭐 학생을 가르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했었고, 그게 제가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환경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대학원을 그린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린 디자인 대학원을 다니면서 전시나 예술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었는데, 전시장을 가면 아무도 전시에 안 오는 거예요. 그 선배님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그 선배님들 중에도 뭐 교수님도 그렇지만 열심히 활동을 해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논문을 준비하게 됐고, 그 논문이 지금 저희 회사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때는 지속 가능한 외식업계에 관련된 이제 디자인 논문을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단순한 소비재인 거고, 이것들을 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에는 이거 환경적인 거니까 무조건 쓰지 마. 그래서 전부 뭐 안 쓰기 운동 이런 거, 안 쓰는 포스터, 뭐 사지 마세요, 뭐 이런 것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거 환경단체 갈 거 아니면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를 하게 됐고, 그래, 일회용품 쓰는 거를 막는 거는 환경단체가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뭐 좀 더 환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겠다. 그게 더 현실적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개인 혹은 단체가 추진 가능한 환경적인 노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되게 자연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다르고 그 환경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다르다 보니까 혹시 이집트에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이 그런 노력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이집트에 안 가봐서 정확한 사정을 잘 모르고 있긴 한데요. 제가 활동하는 오션이라는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오션 컨설버시라는 국제 봉사단체의 한국 지사로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션 컨설버시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통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플리케이션인데, 클린스웰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자기가 위치한 곳에 있는 쓰레기들의 종류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러면 위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나라에는 어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에 이집트도 함께 참여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혹시 대표님이 리와인드 기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리와인드는 우리가 만든 제품을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 제품을 생산을 하고 유통하고 다시 자연까지 되돌리는 모델을 보여준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업의 활동이 환경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윤을 발생시키고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WFK 환경중기봉사단 활동에 참여하는 저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에너지팀 단원들, 그리고 이 자리엔 안 계시지만 같은 이집트 팀 단원분들과 저희 이 활동에 참여하시는 이집트 학생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이제 리와인드라는 기업이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작게나마 뭐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역시도 사실은 수십 년 전에는 작은 초등학생에 불과했었고, 그냥 나도 이런 거 실천하는 거 한 명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작은 학생이고 개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생각들, 실천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 사회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뿐만 아니라 가까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집트는 에너지 팀이잖아요. 그래서 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과 에너지 사이에 좀 그거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탄소 중립 쪽으로 가려면 석탄 에너지나 화력 에너지는 좀 덜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그러면은 원자력 에너지라던가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집에 있는 이 전기가 태양열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에너지 쪽은 제가 그쪽은 잘 모르긴 하지만, 현재 저희가 하는 준비하고 있는 비공개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이긴 한데, 저희가 바이오 소재로 연료화하는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기업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제지 회사 관련해서 나오는 슬러지 같은 것들을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커피나 맥주 산업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어요. 바이오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연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연계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한 방식으로 자원을 오히려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이집트에도 분명 그렇게 바이오 연료가 될 수 있는 뭐 밀집이 거기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잘 아는 그런 연료와 관련된 기업들이 뭐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이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아무도 관심이 없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있는 분들이 전화를 오시면 서로 막,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저희를 찾아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거의 뭐 오래된 그런 헤어진 연인을 만난 것처럼 엄청 반가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중적으로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고, 그리고 이렇게 학생분들도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사실 되게 신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런 문화 확산에 좀 더 많이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